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가 2020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에서 297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목표치보다 4.4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고조 시 히토류 관련 수출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배임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뉴스 이수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의 수요가 몰리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보니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 TSMC 5나노 생산 제품의 절반 이상이 애플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AMD, 엔비디아 등이 다른 기업들의 주문이 삼성전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G 통신, 클라우드, 스마트기기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의 반도체 수혜를 TSMC 홀로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5나노 칩셋 공급이 가능한 회사는 TSMC를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진행한 2020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에서 297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목표치보다 4.4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피는 자사의 탄탄한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여한 300여 기업이 물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고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테마의 한국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쇼피 싱가포르에서는 코리아셀 피에스타, 쇼피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박 딜 등 지역별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화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뷰티부터 식음료까지 카테고리별 특별 기획전도 진행했습니다. 미국 중국 갈등 고조 시 히토류 관련 수출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무기,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입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기업의 히토류 정제 기술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당장 미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미중 무역 전쟁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대만의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F-35의 제조사인 로기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등 미국의 세계 방산업체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히토류와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배임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시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89%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2,775건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27.2%, 한 달 전보다는 24.2% 감소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40대 이하 아파트 거래는 4,189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2.1% 줄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8%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에는 0.1%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2월 둘째 주에는 0.09%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